오늘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14쪽에 6번 보세요. 테스트. 14쪽에 6번 테스트. 내담자는 현재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옛 정서를 느끼곤 하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과거로 가서 혹시 여전히 옛 정서를 느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게 이제 이미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냥 무덤덤한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남의 일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느껴져야 정상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거 붙들고 맨날 울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야 이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야 이거? 또 바보 같아요. 바보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그럴 때 좋아요. confirm이란 말이 뭐예요? confirm. 명사가 되면 confirmation, confirm. 확정이거든, 확정. 그러니까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 이제 송금했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confirm이 되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잘 받았습니다라는 말의 어떤 그걸 듣기 전까지는 제대로 전달됐을까? 그죠? 메일, 중요한 메일이에요. 메일 보냈어요. 답이 없어. 저 잘못 보낸 거 아니야? 혹시 제대로 갔을까? 메일 잘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는데, 그게 오기 전까지는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confirmation, 확정입니다, 확정.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그래요. 이 경우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confirm 반응을 좀 잘해주는 게 상담자로서 말입니다. 내담자한테 이런 작업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좋아요. 영어로 이제 굿잡 이런 말 잘해요. 굿잡. 잘했어요. 좋아요. 굿잡. 좋아요.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인정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 효과를 주란 말이에요.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줄 필요가 있다. 컨펌해줘. 상대방을 컨펌해주는 한 존재로서, 상대방을 한 존재로서 컨펌. 인정해주고, 좋아.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잘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confirm.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지금 된 건가? 잘했어. 이러면, 제대로 된 거구나.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나는 속으로는 대단한데 싶은데 표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상대방은 제대로 된 거 나는 애매해. 우리 감정이라는 게 어떨 때는 애매해요. 아지랑이처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아주 멋져요. 그거 잘 된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 잘 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잘 된 것 같아. 그리고 좋아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변화를 빨리 눈치채고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컨펌. 확인해 줄 줄 알고 좋아요. 멋있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before하고 after하고 비교해보고 느껴봐라. 평소에 그 이야기 할 때 기분이 어땠느냐? 지금은 어떠냐? 그러네요. 평소에 제가 이야기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변화된 거예요? 당연하죠. 변하죠, 그거.
아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아까만 내가 기억나요. 아까 이거 할 때 뭐 울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한대요. 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오, 만약에 그 말을 내가 안 했다면 본인은 계속해서 믿음을 안 가질 것 아니에요. 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오,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힘을 갖는 거다. 그 뜻이죠. 이제 테스트로서 그런 테스트를 하면서 그런 멘트를 적절하게 해주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뭐 아닌데 억지로 믿어라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7번 미래 맞추기인데, 이것도 번역말이라서 제가 이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더 괜찮은 번역말이 없어서 그냥 미래 맞추기를 했는데, 이 언어가 미래니까 퓨처잖아요. 페이스가 뭐예요? 페이스. 어? 뭐라고? 속도, 페이스를 유지하다. 페이스를 유지해라. 그게 뭐라고? 속도, 어? 속도, 스피드. 아, 속도, 스피드. 속도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아니고 네. 속도를 맞추다. 사실은 그죠?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페이스를 유지해라. 맞추다. 근데 이제 이거 동사니까 발걸음도 될 거야. 발걸음 맞추기. 발 맞춰. 우리 행진할 때. 근데 이제 ing를 붙여갖고 페이싱이 되는 거야. 맞추기야, 맞추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페이싱. 엄마가 아이하고 길을 갈 때는 아이는 발이 작고 다리가 짧으니까 요렇게 가잖아, 요렇게. 근데 엄마는 한 번 걸으면 이만큼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 보고 엄마한테 페이스하라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엄마가 살살 가줘야죠. 페이싱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하고 페이싱 하는 거예요. 이거 NLP 나오는 거예요. 페이싱. 상대가 슬픔을 느낄 때 울먹이고 슬퍼하고 꺼이꺼이 할 때 나도 그 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목소리가 착 가라앉으면서 많이 힘들겠다. 아이고 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목소리로 까줄 때 페이싱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 페이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고 있다, 이해해주고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기본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배싱이 아니고 퓨처 배싱이라. 미래의 내 모습과 미래의 내 모습으로 가서 배싱한다 이 말이거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배싱, 미래의 나와 맞추기,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내담자는 현재로 돌아온 상태에서, 자, 이제 미래의 어느 시기로 가보세요. 미래의 어느 시기로 가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과거 같았으면 틀림없이 적절하지 못한 그 시기. 왜냐하면 당신이 널 불평하고 뭐 원치 않았던 그런 불안,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미래 시점에서, 그 미래가 언제일지 몰라. 하여튼 어느 미래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와 같은 정서를 느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세요. 없을지를 확인해 보세요. 있을지 없을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자, 그럼 일단 기다려야죠. 어때요? 뭐 이제 들어봐요. 여기서는 이제 대본이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그 스페이스를 둬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오세요. 이런 어떤 흐름이고, 이 흐름을 역시나 상대방하고의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을 지키고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요게 이제
이거의 이제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이라. 이제 이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죠. 눈을 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느 시점 미래로 가세요. 과거 같았으면 막 화가 나고, 과거 같으면 뭐 슬퍼해서 눈물이 나고, 그랬을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오히려 편안하게 대처하는 어떤 미래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로 가세요. 아니면 그런 일이 언제 있을까요? 그때로 가보세요. 네? 네,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그런 시점이 언젠가 있을 거예요. 그때로 가보세요. 이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아무튼 가보세요. 떠오른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그럼 그게 언제 일입니까? 한 달 뒤에 일인데요? 아니면 1년 뒤에 일인데요? 오케이. 무슨 일이죠?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예전에 저는 이런 자리에 못 설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제법 많은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막 열심히 이야기하네요. 기분이 어때요? 근데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전부 저만 보고 있잖아요. 제 혼자 관심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전 같으면 제가 그때 가슴 떨리고 막 두근두근해서 도저히 제가 일부러 그런 자리를 피하곤 했는데, 좋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 컨펌이에요. 마지막 컨펌이에요. 스스로, 아까는 상담자가 좋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내가 정말 바뀌었네? 이걸 느낄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컨펌이에요. 질문. 그러면 실제로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는 전체 과정을 이제 이걸로 딱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요게 확실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요게 확실하게 되면은, 이제 단축형으로 넘어가요. 단축형. 근데, 처음부터 단축형 해버리면은 좀 곤란해요. 일단, 풀코스를 한번 충분히 할 줄 알고, 요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단축형을 해야, 단축형에도 자신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단축형부터 먼저 해버리면 찝찝해요. 이런다고 되겠나라는 스스로, 이제, 이 불신, 의심, 그렇게 된다. 자, 뒤에 누가 손 드셨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미래 맞추기 하는데 그때 갑자기 또 다시. 자, 잠깐만요. 이 소리 잡혀요? 약간 잡혀요. 약간? 크게 얘기할까요? 자, 이거는. 자, 계속해봐요. 좀 낫죠? 하세요. 미래 맞추기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또 다시 두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러면 도루묵이지 마. 다시 또 이제.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분석해야 돼.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있다면 도루묵이라.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분석을 해봐야 돼. 한 칸씩 뒤로 가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본인한테도 물어보고 나도 분석을 해보고.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웬만하면 없어요. 근데 생긴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제초 사건 잡는 것부터 다시 하거나 아니면 3번을 자리 잘못 잡았거나 어쨌건. 예. 자, 또 질문. 네. 지금 이 소리 잡힙니까? 네. 하세요. 7번 미래 맞추기. 왜냐면 마이크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그래. 7번 미래 맞추기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시간상 치료와 별개로 요즘에 유행하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왠지 이것과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혹시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뭐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미래를 막 상상해서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네.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리얼하게 상상하는 상상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상상 연습하고 그 상상 속에서 정말로 감정을 느끼고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달라요. 아니고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나의 고통의 과거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 있었어. 그래서 앞으로 나갈라 해도 자꾸 뒤에서 안 나가죠. 그 말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고 나는 매사에 실패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래 내가 자기 개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끌어당김 없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계속해서 이제 막 하고 하는데도 이거 여전히 안 되는 수가 있다. 여전히 안 돼.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발목 잡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목의 족쇄를 제거해 주는 게 시간선 치료거든 일단. 맞죠? 네. 우리는 생후 5, 6년 이후의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도 다 기억 못 하잖아.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뭐 불안이나 불안 뭐 하여튼 뭐 등등이 내가 왜 이런지를 뭐 아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자기 개발해서 막 끌어당김 법칙을 실습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뭔가가 자꾸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거는 바로 과거의 족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에 있는 문제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무의식에 있는 족쇄를 제거해 주는 게 있단 말이야. 2번, 3번, 4번. 예? 이게 지금 나하고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기억이고 그 기억이 대부분 무의식에 파묻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면, 족쇄가 없어져 버리면 전에는 그렇게 가려고 해도 힘만 들었는데 이제 가면 돼. 이제 가면 되는 이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그게 미래 모습으로 떠오른단 말이야.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지. 그냥 내가 다리가 있으니까 가는 거를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왜 끌어당김의 법칙이냐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현재 내가 없는데 막 있는 걸로 만들어 갖고 그걸 그리는 거거든. 돈이 없는데 나는 부자다. 난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막 내한테로 오는 그런 상상과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최면에 걸린다 이 말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없는 데가 아니고 족쇄가 있어서 내가 잘 안 된 그 부분의 족쇄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냥 가면 돼. 그런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이게 훨씬 힘이 있죠.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계속 부정적 정서, 감정만 다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한적 신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또 다뤄야 돼. 근데 근본 원리나 그 공식은 똑같아. 그래서 재탕이야. 재탕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제한적 신념이 뭐냐.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 아까 전에 무의식에 저항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을 오후에 얘기해 주신다고 또 그렇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저도 또 깜빡했다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돼. 자꾸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아까 물었는데 무의식 저항에 해당될 만한 그런 게 나온 게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나 실습에서 여러분들끼리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저희 교회에서 실습했을 때 대화님이 이제 사실 저항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계속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항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주제가 뭐였는데? 어렸을 때 학습지를 어머니가 강제로 시켰는데 그때 학습지를 나는 자유롭게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아가지고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영어 공부를 해도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도 안 나고 나는 여기서 이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에서 2번 위치로 올라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교훈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이제 본인은 없다 보니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상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훈에 대해서 뭐 찾고 싶지 안 한다 이렇게 느껴 하는데 당사자 내담자는 또 교훈이 없어요? 교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 논리적으로 어떤 이게 교훈이 될 수 있을지가 왜냐면 그 일들이 좀 저한테 많이 억압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 그러니까
근데 저항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저항을 느끼지는 않아요. 어느 게 억압적이었다고? 그런 맞습니다. 학습지를 그런 걸 하거나 해야 되는 학원을 다니는 게 이제 이게 좀 지나치게 많았던. 그 옛날에 네, 초등학교 3학년. 오케이 그건 알아들었다고. 네. 근데 왜 교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훈을 못 찾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찾아진 거죠. 실제로는 그게 없었으면 현실적으로 공부도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네. 그게 없었으면 현실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잘했을 수도 있다, 그제? 그 말 일단은 그제? 근데 그렇거나 말았거나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실제는 있었잖아. 그거는 변함없는 팩트거든. 그죠? 또 내가 경험한 거고 그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영향을 받아왔고 그 팩트잖아. 실제 긍정적인 영향이 제가 느낄 때는 노노노 긍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훈이라는 게 그게 잘못 이해한 거라니까. 긍정적 영향을 찾아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생각에 따라 이것도 긍정적 영향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발 자체는 긍정적 영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긍정적 영향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 그 일 때문에 아니야. 좋아. 다시. 그 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 그래도 그때를 잘 버텨왔다, 잘 지나왔다 이런 그래서 생각. 잘 버텨왔다 지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시간이 힘들었는데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인내심이나 이런 것도 안 하다 했고 그 어떤 것도 안 하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셨나요? 나는 결혼하면은 좋은 부모가 돼야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됐다. 이러면 이제 그게 긍정적 영향이 아니고 교훈을 얻으면서 그래. 그나마 내가 배운 게 그거네.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리 억압적으로 억지로 공부시키는 부모가 안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가끔씩 나를 돌아보면서 나도 엄마 같은 거 아닌가? 라고 돌아보게 되고 아이 입장을 이제 결혼해서 자식 있다 친다면은 내가 아이한테 너무 좀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하고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여유 있는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게 된 거는 어쩌면 그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긍정적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긍정적 영향은 아니고 그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교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교훈은 긍정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교훈은 미래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돼. 미래지향적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이거든. 미래지향적으로 난 내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교훈이라. 내가 그렇게 받아보니 너무 힘들었어. 나는 그런 힘든 경험을 내 자식에게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안 해야지. 그 사람 또 얼마나 힘들까. 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교훈이라. 그래서 잘못 이해한 결과 같아요. 교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이제 이해되나요? 아직도 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연결성이 긴밀하지 않다면 만약에 내가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게 됐어요. 만약에 자식도 없을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워딩들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일치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아니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결혼 안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갑질 말했잖아. 갑질한다. 직장에서도 갑질할 수 있고 또 뭐 인간관계에서도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갑질할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거기도 적용될 수 있지. 내가 약자의 편에서 고통을 당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강자의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내가 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약자에 서지 않으면은 강자가 됐을 때 약자 마음을 몰라.
근데 내가 약자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내가 강자가 됐을 때 내가 옛날에 약자였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너그럽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허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교훈이 되는 거거든.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백이 있으면 흙이 있다. 그림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이게 프레임의 차이예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데 결국은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는 거는 전혀 다른 프레임에서 내 삶에 도움되는 어떤 면을 바라보는 거라. 그래서 물이 이것밖에 없다 할 때는 이것에 집중하고 밖을 보는 거거든. 이것에 집중해 놓고 밖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 밖에 없다라고 나가는 거. 이것만큼 있는 거는 안 봐. 여기는 집중을 해 놓고 없다 그러는 거라. 나는 한 100사람 정도 올 걸로 예상했는데 10사람만 있어. 그러면 10사람밖에 없네. 이 사람은 깡그리 무시된 거라. 없네. 오케이? 냉장고 열면 뭐 먹을 게 있을 거라고 한두 개라도 있을 걸로 기대하고 열었는데 아니야 좀 뭐 배를 채울 게 있을 거라 했는데 우유 하나만 있어. 우유 밖에 없네. 그럼 짜증나지. 근데 우유라도 있네. 요게 프레임이 바뀌는 거야. 우유라도 있네. 다행이다. 요 누가 그래도 남겨놨네. 나를 위해서. 다행이지. 요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없다를 본단 말이야. 없다를 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렇게 되거든. 이제 불교로 가면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색적시 공이라. 있는 게 없는 거라. 없는 게 있는 거고 공적시 색이고 또. 그러면서 모든 건 다 공이고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있는 것도 없게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불교 뭐 믿는 사람은 또 뭐 그걸 잘 와닿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 이 논리하고 합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저도 스스로도 생각하는데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프레임 바뀌면은 다 달라져 버려. 그게 교훈을 얻게 되는 하나의 그런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뭔가 좀 오는 것 같다. 그죠? 얼굴 빛깔이 조금 달라진 걸 내가 봤거든.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소방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보면 때로는 순직 사고를 경험한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이 약간의 거기서 미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 있지. 순직 사고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리고 이걸 자기가 기여했다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고, 뭐 실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이제 뭐 형사상 문제 이렇게 될 정도는 분명히 아닌데 그런 데서 그 경험에서 이분이 교훈을,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적으로 그게 정말 교훈이 될 것 같아요라고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를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 이해했나요? 내가 지금 아직 네, 이제 순직 사고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는데 내가 오늘 좀 실수해가지고 죽었다. 내 죄책감이지. 네, 죄책감을 느낀다.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를 하고 그 상태에서 교훈을 느끼려고 하면 이거는 맞아, 이 말이 쉽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 교훈을 얻고 긍정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론이라 이론. 실제 그 상황 되면 교훈이 나온다고. 안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그 상황 되면 교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거기에 몰입을 안 하니까 이론적으로 보니까 논리적으로 보니까 교훈이 안 생기지. 근데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교훈이 나온다고. 다만 그걸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상담자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은 교훈을 찾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순리라. 최근에 그 무슨 비행기 테러 사고는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관에서 개봉한 거. 그 순직자들의 그 아까 죄책감 트라우마를 좀
치유될 수 있는 영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충분히 근데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는 박사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그 상황에 제대로 젖어들면은 교훈, 3번이 제대로, 아니, 2번에서 저 밑에 그 사건을 보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제대로 가면은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왔나요? 아까 얼굴 표정에서, 얼굴 빛깔과 표정에서 뭔가 좀 더 진지하게 와닿는 걸 느꼈어요. 내가 볼 때 좀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방어기제 중에 이성화? 아무튼 좀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그 박사님이 아까 왜 체면 감수성 낮은 사람들 그 상담할 때 오히려 감수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감수성 낮은 사람들을 이해를 많이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소방 그런 관련 어려운 고통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사람들 어려운 감수성이 감정적으로 잘 못 풀어나가는 어려움에 많이 공감돼 있는 감수성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훈 찾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항상 고민이 어려움에 항상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많이 이렇게 근데 본인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내 스스로가 저는 아까 하면서 그게 좀 연결이 많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성관계가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지점에서 조금 더 제가 모형을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어쨌든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해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그 교훈이라는 거는 제대로만 따라가면 교훈은 생겨. 다만 그거를 언어화, 적절한 언어로 제대로 표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상담자가 도와줘서 이렇게 이런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하나. 또 두 번째,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들까? 이런 마음은 안 들까? 그게 그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은 2개, 3개를 찾을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경험이 짧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또 훨씬 편해져. 아까 손 들었죠? 저는 이제 저희 상담자로서가 아니라 아까 교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술, 알코올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그 교훈을 거기서 바로 그냥 성장하면서 얻는 사람이 있고 학습을 해갖고 또 다시 내 자식한테도 그렇죠.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개인의 성향인 건지 아니면 그 개인의 성향이죠. 이제 지금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살림부 쓰고 엄마 줘 패고 그걸 보면서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아버지처럼 또 그렇게 술꾼이 돼서 마누라 줘 패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래 안 해야지. 나는 절대로 내가 결혼해서 마누라 안 패야지. 나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입는 이 상처 같은 거 안 줘야지. 해서 철저하게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정말로 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개인의 성향 차이죠. 개인의 성향 차이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후에 어떤 환경을 계속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술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을 만나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 성향하고 환경하고 어떻게 이제 어떤 비율과 어떤 무게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일단 성향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체와 증상으로 저는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하도 많이 뭐 이렇게. 이 신체와 증상으로 오는 경우는 어떤 호흡이죠, 호흡. 고황장애요.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그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술을 조금 먹으면 죽을 듯이 토하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도 안 되고. 그래가 뭐 지도 교수님이 니 술 안 먹으면 뭐 안 되겠다 이랬는데도 먹으면 그날 죽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나오는 거다. 제한적 신념이 탁 들어간 거예요. 일종의 제한적 신념이 들어갔는데 뭐냐면은 절대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 무의식에 거기에 탁 박였어. 그런데 술이 들어오네? 안 돼! 무의식에서 안 돼! 이거 들어오면 안 돼! 난 내 인생 망해! 안 돼! 하고 밀어내는 게 토하는 거라. 자, 여러분. 토, 그 다음에 설사, 재채기, 이거는
내가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죠? 우리 정상이라는 게 우리 심리하고 다 관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토, 콧물, 재치기, 설사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저장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내 몸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내보내는 거라. 배출이야. 내보내는 거라. 불편해 이게 내 몸에 있는 게. 그래서 싸내고 이거거든. 그러면 요게 심리는 뭐냐면 싫어 안 할 거야 나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그런 아버지 밑에 크면서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어야지라는 게 강하게 여기 확 박여 있는데 어느 날 술이 들어오잖아. 안 돼! 그럼 나 망해! 하고 밀어내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걸 고치면서 많이 먹게 될 것 아, 그거는 또 이게 이론이라 이게 이론이라. 응급실에가 주사를 맞아야 이게 멈춰져. 그럼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다고 이런 무의식에 이것도 무의식이 저항하는 거다. 아,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저항하는 거라. 나는 술을 먹는데 무의식이 술 안 먹겠다고 저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무의식의 명령을 받는단 말이야. 무의식의 명령을 받으니까 오바이트 하는 거지. 아니면 설사를 하거나.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이게. 아주 좋은 예예요. 그러면 어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워낙 당하면서 사는 거 보면 엄마는 왜 저렇게 사나? 너 같으면 이혼을 해버리거나 확 죽어버리겠다. 난 절대 뭐 안 한다? 결혼 안 해. 요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러면요. 자, 어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면은 이제 보이시하다 그러죠. 뭐예요? 절대 머리 안 길러. 착착착착. 어떤 옷 입어? 작업복. 치마 절대 안 입어. 화장 절대 안 합니다. 거칠게 해.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제2차 성징에서 장애가 생겨요. 가슴 발육이 안 돼요. 생리가 제대로 안 돼요. 여성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 무의식이 그걸 실현시켜 주는 거라. 이거야말로 끌어당기는 법칙이야, 이게. 주인님, 여자가 되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그런 고통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서.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도와드릴게. 엄마 같은 고통 안 받도록 도와드릴게. 해서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간다면, 오케이. 좋아. 그것도 좋아. 결혼 안 한다고 생각했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뿅 갈 만한 또 놈을 만났어. 근데 임신이 안 돼. 임신이 안 돼. 그 집엔 자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댁이라. 온갖 거 다 해. 병원에 가면 이상 없어. 생리적으로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도 임신이 안 돼. 나중에 저한테 옵니다. 제가 임신을 시키죠. 무의식을 찾아내는 거라. 여성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여성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스러운 어떤 특성들이 약화되거나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요. 그 무의식을 찾아내고 그 무의식은 따지고 보면 어릴 때 아버지를 봤던 그거, 전생에 가면 또 그와 유사한 그거, 또 조상으로 가면은 저 조상 쪽에서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돼요. 그거 처리 딱 하면은 1년 뒤에 또는 몇 개월 뒤에 임신했습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시간선입니까? 그것도 시간선 작업. 뭐 하여튼 그건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는 그런 무의식의 작용들이 그런 식으로 임신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의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남자가 너무 싫은 거야. 남자인데도 남자가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아버지 꼴을 보니까. 왜 저렇게 사냐 이거야. 난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니까 남성성을 이제, 그러니까 여자처럼 동성애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왜 이런지도 몰라. 무의식에서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배우고 알고 하면 막 상담해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거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또 공부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빙의를 한 줄 아십니까? 저는 빙의 빙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빙의 사건을 딱 만나고부터 겁이 나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빙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빙의 치료 프로그램, 미국에 있더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이제 이런 상황 만나면 내가 어떻게 못하겠구나. 막 불안하고.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죠? 모를 땐 안 보여. 빙의를 알면 온통 빙의라. 전생을 알면 온통 전생이라. PTSD를 알면 온통 PTSD라.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 그럼 박사님, 그런 무의식이라는 게 내가 살아온 어떤 축적된 경험들하고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내가 살아온?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금이 언젠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 언제부터? 과거 전생 다 포함해서. 당연하죠. 그런. 내가 살아온, 아니면 주입된. 주입된. 이거 내 의지와 관계. 왔나요? 네. 아까 얼굴 빛깔과 표정에서 뭔가 좀 더 진지하게 와닿는 걸 느꼈어요. 내가 볼 때 좀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이게 이제, 방어기제 중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rationalizing인데, rationalization. 이성화? 아무튼 좀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그 박사님이 아까 왜 체면 감수성 낮은 사람들 상담할 때 오히려 감수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감수성 낮은 사람들을 이해를 많이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소방 그런 관련 어려운 고통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사람들, 어려운 감수성이 감정적으로 잘 못 풀어나가는 어려움에 많이 공감돼 있는, 감수성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훈 찾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항상 고민이 있어요. 어려움에 항상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본인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내 스스로가. 저는 아까 하면서 그게 좀 연결이 많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성관계가 이렇게 하면 어떤 지점에서 조금 더 제가 모양을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어쨌든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해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그 교훈이라는 거는 제대로만 따라가면 교훈은 생겨. 다만 그거를 언어화, 적절한 언어로 제대로 표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상담자가 도와줘서 이렇게 이런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하나. 또 두 번째